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없던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안녕하십니까, 신용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입니다. 자, 10월의 셋째 주입니다. 10월의 3주차 10월 15일 자, 토요경마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의 3주차 경마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그쵸? 뭐 아침 저녁으로는 뭐 반팔이나 반바지는 뭐 콧물이 쭉쭉 나와요. 저도 집에서 잘 때는 그냥 간편하게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자는데 추워요 이제. 네, 춥고 그래서 이제 긴 바지 입고. 그렇죠. 저희도 양복까지 저희도 이제 네, 저희도 이제 겉에를 입었으니까. 네, 자켓도 딱 입고 이제. 네. 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아닙니까? 있어 보이죠. 나 정말 이게 흰색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흰색 입고 와야 되겠 맞춰서. 깔맞춤이 안 됐네. 사실 뭐 간편한 목장으로 방송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복장을 갖춘 거 넥타이까지 맨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의를 좀 그렇죠. 갖추면서 그래도 이제 보여주는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좀 딱 차려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결혼식장 갈 때 뭐 반바지 입고 스레파 신고 가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어디 갈 때는 딱 넥타이 입고 매고 아. 양복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방송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적중의 어떤 결과 유무를 떠나서 그래도 보여주는 어떤 옷차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여튼 이번 주 잘 해야 되는데 지난주 저희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또 그 전주에 저희가 잘했어요. VIP 문자를 저희가 첫째 주에 잘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날 뭐 한 방씩 찍어 먹었던 경주도 들어왔고요. 일요일 날에 시작이 좋았는데 마무리에서 좀 아쉬웠던 경주가 그 충마에 미스가 나면서 네. 축세워 두 방을 때리면 그 두 마리가 손잡고 오는 경주. 상당히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경마하면서. 그래서 네. 그렇다고 삼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주는 아니었고. 여하튼 뭐 이번 주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머리 싸매고 하여튼 신병훈 의원, 그 원정일 의원, 네. 그 신화. 하여튼 뭐 이번 주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매주 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뭐 개인적인 음성과 개인적인 뭐 문자 그리고 또 저희 셋이 같이 하는 특별 문자 상당히 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접수를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번 주 여러분들의 기대 여러분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는 그런 한 주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자, 10월 15일 토요일 경마 들어가는데요.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역시 뭐 지금 빼로비치 기수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임난 기수 지금 임난 기수가 좀 잘 타고 있어요 최근. 잘 타고 있죠. 요번에 들어서. 벨리 기수가 이번 주 말 타죠? 네. 벨리? 네, 빨리. 그래요 벨리. 벨리가 빨리 적응해가지고 하여튼 뭐 빼로비치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11월까지 기승 예약이 다 돼 있다고 해요. 어이구. 그 정도로 지금 안에 조교사들도 마주들도 빼로비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신뢰감이 두텁고 반면에 문세영 기술은 좀 그 좋아하는 어떤 선호하는 조교사들은 또 선호하지만 반면에 또 문세영 기수가 말을 좀 이렇게 마지막에 좀 쥐어짠다고 할까요? 네. 가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교사 입장에서는 좀 말이 고장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좀 빼로비치보다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뭐 빼로비치와 문세영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도 빼로비치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11월까지 뭐 다 잡혀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야 빼로비치가 대세구나라는 느낌 받았는데 여하튼 저의 어떤 바람은 그런 기수들이 외국인 용병 기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좀 뛰어야만 그렇죠. 경마가 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의 경쟁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죠. 각설하고요. 좀 길어졌는데 전반부 3, 4, 5경주 4, 5, 6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4, 5, 6경주와 후반부 8, 9, 10 토요 11개의 경주입니다. 최근 제주 경주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우 맞죠. 정말 힘듭니다. 제주가 많으니까 제주 꼭 제주 경험은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든데 하여튼 서울 경마 그리고 또 제주 예상 현장에서 잘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가겠습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총 10마리가 나와 있는데 7번마 오제이 명답이란 마필에 이제 빼로비치로 이번에 기술을 딱 바꾸고 나옵니다. 네, 바꾸고 나오죠.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번 경주에 이제 공백을 좀 갖고 나오고요. 이제 상위군 마필인 선행마저 해성여하고 병합 조결해 가면서 이번에는 뭐 이제 아주 강한 조교보다는 이제 끌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선두권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부분을 조금 최대한 제어해주고 하지만 마지막 끈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해성여와 병합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초에는 아주 강하게 훈련을 했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마무리를 이제 가볍게 풀어주면서 컨디션 유지 조율을 했는데 이번 경기 이제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이렇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냥 선행하는 작전이 그대로 구사될 것 같고 지난 경기처럼 이렇게 초반에 싸울 만한 상대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클린업 스타라는 워낙 강한 선행마가 있었고 이번에 또 거리도 1000m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인기마로 팔리고 무너졌고 한 번은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때도 또 역시나 그 주행 악벽 때문에 이착을 했던 건데 요번에는 아예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에서 압박이 없기 때문에 인기도에 범해서 뭐 무난하게 입상 그리고 첫 승을 달성하리라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가시죠. 네, 안쪽 1번마 빅트리오라는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행검사 당시의 어떤 기록이나 스타트 능력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조금 한 수 아래의 마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번마 오제이 명답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이 모두 다가 고만고만한 그러한 스타트 능력, 라스트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정일이 1번마 빅트리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행검사 당시에 문세영 기수가 정말 가볍게 밀면서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뛴 말이 없다라는 거죠. 아직 보일 걸음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쪽 1번마 빅트리오, 7번마 오제이 명답과 함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요. 빅트리오 주행식 다소 고기는 높은 감은 있습니다만 데뷔전 준비를 잘했고요. 1번 게이트 조인건이가 직접 준비를 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 빅트리오의 데뷔전 강공을 기대해 보시고 일단 7번 오제이 명답이 이제 선행 강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고요. 복병권의 마필이 될 것 같은데 당일날 좀 안 팔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 잠재력 좀 보고 싶은 걸음의 변화를 보고 싶은 말이 8번 하이스타란 마필인데요. 분명히 인기도에서는 밀릴 겁니다. 데뷔전에서 초반에 진로가 막혔고요. 그러면서 뒤로 쳐졌는데 이 마필 19조 마방의 마필이고요. 오늘 또 그 토요일 경마 때 이따 3경주가 되겠죠. 노머시란 마필의 이기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노머시는 아마 이제 3경주에서 인기를 모을 거고요. 8번 하이스타는 당일날 비인기마로서 배당의 메리트를 안고 있을 겁니다. 하이스타란 마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걸음 선행마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순발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 출발만 잘 나와준다면은 19조 마방에서 데뷔전의 아쉬움을 한번 만회할 수 있는 노림수 배당마. 일단 저는 복병권의 마필 8번마 하이스타란 마필을 한번 여러분들께 관심권 마필을 한번 짚어가면서 자 7번 오제이 명답 1번 빅트리오 8번 하이스타 3도로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뭐 강력한 충막감이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은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3번마 우리의 행복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자 53조 마방에서 이제 데뷔전에서는 박우른 기수를 죄송합니다. 김옥성 기수를 안장에 올렸었고 이번에는 박우른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이동철 마방이 이제 열심히 좀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난번에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중반에 좀 무리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두권 안양치타를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역시 초반 중반에 무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안쪽으로 사행을 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기 3번 게이트고요. 신의 말들이 좀 있는데 박은호 기수 스타일상으로 그냥 아예 때려서 앞에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안으로 기대면서 어쩌면 3착이었지 그 정상적으로 뽑았다라면 2차권에 왔을 것이고 또 실전 무대를 한번 뛰어봤고 10번 게이트에서 약간의 주춤하고 전구간 무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번엔 우리 행복이 뭐 선행이면 너뜨겠지만
따라가는 작전이어도 이번엔 내측을 점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가시죠. 네, 안쪽 1번 막 K킹이라는 마필입니다. 뭐 1경주와 더불어서 또 한번 1번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미스가 많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기권에는 좀 밀려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러블리 데일리나 9번 현무가 인기를 좀 압도하는 그러한 레이스 속에서 자, 이번 경주에서 김정준 기수가 미스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장추열 기수가 만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직선주로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머리가 들리는 등, 뭐 진로 방해를 당하는 등.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원게이트의 2점 빠르게 한 템포 앞서간다라면 안쪽에 1번마 K킹도 가능권에 두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0점 하방의 장추열 기수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매섭고요. 1번 게이트 데뷔전의 아쉬움을 서로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3번 우리의 행복이란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직선에서 좀 안쪽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박으론으로 안녕 교체했고요. 말씀한 것처럼 10번에서 3번으로 게이트가 좋아졌다면 제가 봤을 때도 무조건 우르니 스타일상 여기서는 선행강공, 선행으로 초반부터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1-3 두 마리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마필은 외곽이 현무란 마필이 일단 아마도 이제 당일날 강력한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 삼창마와 코차이의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경주 주행검사 때 그 인광노란 마필과 같이 통과를 한 마필인데요. 바로 4번마 스타페르행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7월 20일에 받았으니까 그 3개월 만에 경주에 나왔습니다. 출전주기가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요. 발주만 잘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발진 분량의 어떤 약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요. 일단 인광노란 마필이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시원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인광노가 상당히 좋은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 종반 뒤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끝걸음에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자, 조성원이가 올라가 있고요. 33조 서인성 마방에서 또 조성원 가르면은 뭐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불러태우지 않았나 그러한 느낌이 오고요. 스타페르행이나 마필. 자, 이번에 조성원 직조로 준비한 마필. 자, 망아지. 비록 출전 주기는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그런 노림수 마필로 저는 4번 스타페르행. 이름이 좀 어려운데 1번 K킹과 3번 우리의 행복. 여기에 4번 스타페르행 이 마필의 발주만 잘 나오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러한 마필이다. 그렇게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 1000m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강력한 축이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지난 경주 잘 뛰었던 3번만 상비군, 그 지난 경주 때 좀 아쉬웠던 4번만 노머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마리가 이제 뭐 앞선에 갈 수 있는 두 마리 전개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안쪽에 2번만 꼬꼬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꼬꼬마가 선행은 못 갔습니다만은 순간 발수 자체가 가장 빨라서 초반에 2, 3, 4가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한 모습이라면 또다시 박우른 기수인데, 안쪽에는 1번마 인조이 마이쇼입니다. 여기 데뷔전부터 인기순위 1위로 팔렸던 마필인데요. 초반에 이제 앞선에 좀 갔습니다만은 강한 추진권 속에서 오히려 약꿈이었는데 또 좀 말이 덜 만들어졌는지 오히려 좀 졸전에 그쳤었고,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이혁 기수 대신에 이번에 이제 박우른 기수를 13조에서 올렸는데,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우른 기수가 13조에서의 승부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는 말들 아니면 해결이 안 됐던 말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이혁 기수가 기승정지이기 때문에 박오른 기수를 올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2번, 3번, 4번이 다 앞에가 조금 더 뛰고 또 앞에 가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내측을 점령하고 휴양 이후의 출격이지만 1번만 인조이 마이쇼가 전개상의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노림수가 되겠습니다. 출전 주기가 34주로 길어진 점, 그 점이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4번만 노머시입니다. 원정일이가 2기회를 추천을 드리네요. 참, 입상률이 상당히 좀 저조한 기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전 경주 노머시를 인기 1위권까지 팔려고, 뭐, 완전히 뭐, 경주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3코너에서, 그때 당시 4번만 써니스카이였나요? 써니스카이한테 방해를 받으면서 약간 꾸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이계 기수가 전혀 뭐 추진 동작 없이 경주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2번만 꼬꼬마나 상비군이
선행 경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좋다라고 봐요. 4번마 노머시 볼에 대한 적응력 충분히 있고요. 외곽으로 뭐 가마 돌아와도 기본적인 힘으로 뛰는 마필 4번마 노머시는 이번 경주 원일 추천마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수가 9월 3일이니까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에서 바로 때리면서 2차게 들어왔고요. 지난 경주 인기 순위 1위까지 팔리면서 배당판을 주도했습니다만 인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게 기수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 마필 노머시가 이번 경주 데뷔전에 어떤 보여준 걸음 다시 한번 강공을 던질 수 있겠고 3번은 상비군이라 마필이 일단 지난번 경주에서 동국이가 때리고 2차기에 왔는데 일단 말들이 몰려오는 과정 속에 2차기였기 때문에 당일날 강하게 팔린다면은 부증도 올라갔겠다 불안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상비군 일단 이동국 기수가 올라가 있는 요 마필보다는 오히려 이해동 기수가 올라가 있는 해가람 지난주 이해동 기수가 하나 때리고 왔지 않았습니까? 대박엔 부러졌죠. 부러졌나요? 네, 그 전주에 이제 또 때리고 왔죠. 그 전에 왔나요? 네. 이해동 기수, 40도 황영원 마방. 일단 이해동 기수가 계속 꾸준하게 이마피를 기승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상비군은 어찌되었던 이번 경주 앞선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앞선에 1번 인조이 마이쇼도 있고요. 그 노머시도 어찌되었던 뭐 초반부터 때리고 나갈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거리 1000m입니다만 해가람이라 마필 이해동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있는 요 마필의 선두권이 좀 치열했을 때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도전세의 마필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4경주입니다. 4경주 1000m 6등급이고요. 4경주 신병훈, 5경주 신하, 6경주 원정일 3연타 전반부 승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번 경기 이제 그 단초라에 구성된 9마리 간 대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믿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축이 있기 때문에 축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후차권을 압축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경주 때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안장에 올라갔습니다만은 초반에 약간의 충돌과 약간의 제어 속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안쪽에 있는 바로 1번마 비카삭스인데요. 대부분 이제 거리를 다시금 1000m로 내렸습니다. 왜냐면 이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모습 장점을 뽑아내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 또 역으로 마지막 기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가운데 이번에는 페로비치 기수 일찌감치 예약을 해서 이 페로비치 기수가 주말부터 해서 이제 목요일까지 마무리 조교를 했는데 외줄에서 아주 길고 강하게 때렸을 때 데뷔 이래로 뭐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모습을 무장을 했고 1번 게이트가 있고 선행골 나갈 수 있는 말이 6번마 헤일로버드 정도 한 마리이기 때문에 뭐 보내주고 타던 아니면 그대로 바로 밀고 나가든 요번에는 비카삭스가 온다. 1번만 비카삭스 놓고 요것도 한 3-4구멍 팔릴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압축해서 잡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A급 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에 대한 믿음 바로 그 축마는 1번 비카삭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비카삭스의 페로비치 안장 직전 경주 그전 경주 어떤 아쉬움을 이번에 1번 게이트 조건 좋아졌습니다. 충분히 많이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카삭스에 붙이는 한방막건으로 4경주 우리 신병훈 위원이 준비한 첫 번째 강성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300 6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방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마필을 놓고 어떻게 때리느냐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4번은 추레란 마필이 일단 지난 경주에서 3차기 아쉬움 11번 게이트죠. 이번에는 4번으로 게이트가 좋아졌는데 문제는 57이라는 직전과 동일한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1번은 심청사다리란 마필이 역시 데뷔전과 지난 경주 인기를 좀 모았습니다만 인기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거리가 1300 늘어난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1번 4번 4번 1번 자 이번 경주 가장 좀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은 바로 최근의 경주 인기를 연이어 모으다가 부러진 8번은 200점이나 마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임난이가 최근에 상당히 열심히 타주고 있습니다. 임난기수 여러분들이 아시는 용병기수 중 뭐 페로비치, 임난, 벨리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임난기수 특히나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최근 그 51kg의 어떤 부담 중량을 탈 수 있는 기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51kg의 지금 뭐 임난 기수에게 많은 지금 뭐 조교사들이 콜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마필은 뭐 55.5인데요. 일단 이희천 기수와 이상혁 기수가 이마필을 탔습니다만 종반 추입의 아쉬움을 남긴 마필입니다. 이번에 1300m 오히려 직전 1200에서 늘어난 1300m가 더욱 유리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종반 직선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8번만 200점이나 마필을 이번 경주는 가장 좀 강하게 노리고 있고 8번 200점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한방경주로 신하는 보고 있습니다. 자 5경주 8번 200점을
중심에 놓고 한 방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원정이요? 네, 이번 경주 단거리 1000m고요. 5등급 편성입니다. 자, 9마리가 출전 두수 채워놨는데 지난 경주 의외로 잘 뛰었던 마필이 6번마 썬요라는 마필입니다. 승급전에 게이트 밀려 있었고 전개 자체도 안 나왔고 이겼을 때 또 모래 안 맞았을 때 이겼기 때문에 따라가서 걸음이 나오겠느냐?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6번마 썬요를 자 이번 경주 좀 더 강력하게 승급전에 충분히 모래 검증이 된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으로 때릴 텐데 자 중심마가 중요합니다. 선행 갈 수 있는 3번마 모닝 mambo 뭐 페로비치 계속 나오죠. 4번마 지니 에이스 자 7번마 위즈 스파크가 16주라는 공백을 뚫고 나오는 마필인데 자 7번마 위즈 스파크가 이번 경주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명한 것은 주행검사 당시 어떤 모습 발걸음의 이상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좀 가련한 악벽 이 주행 거북기가 있기 때문에 조교를 역구보로 합니다. 역구보로 돌려주다가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월요일날 스파 한번 때려놨어요. 자 분명한 것은 주행검사 당시의 모습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설프게 앞선 가는 마필들이 라스트 걸음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자 단거리 1000m 6번과 7번과 6번에 한 방 맞고는 추천드리면서 자 후차권에서 또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24주 만에 나오니까 6개월 만에 경주에 나옵니다. 네, 그렇죠. 휴양을 나갔다가 돌아왔고요. 뭐 6월달, 9월달 경주에 대회가 됐네요. 네. 그리고 9월 23일 날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역시 현장에서도 좀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자 7번은 이주 파크란 마필 자 24주 공백이 있습니다만 준비는 잘 해놨습니다. 이번 경주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 마필은 바로 7번이 되겠고요. 위즈 스파크에 붙이는 한 방으로 6경주 강하게 한번 공략 들어갈 경주입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고요 4등급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1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경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경주 국제신문배 같은 경우는 뭐 5마리 단촐한 편성이었고 그래도 경마 이왕이면은 출전 주수도 빡빡하게 있고 그래야 좀 어떤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편성인데 이번 경주 일단은 인기는 4번마 제란이나 마피가 10번마 광양돌풍이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저배당 막권을 인정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2마리가 인기마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쪽을 잡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1번만 뭐 강원천년 같은 마필들이 1번 게이트 상대마리도 팔릴 것 같은데 일단 강원천년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나 조교 패턴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4나 10을 세게 보시지 않더라도 굳이 1은 좀 세게 볼 이유가 없지 않나. 왜냐면 이 말은 항상 조교가 강했을 때 왔단 말이고요. 또 단거리용 말이었기 때문에 1200에 대해서는 좀 메리트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인기말 중에서 역시 10번마 광양돌풍이 이제 부족했던 순발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원래 이 말이 이제 추입형 스타일이었고 주법이 높고 힘으로만 뛰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일부러 좀 1700만 나왔었는데 거리적인 변수는 있겠죠. 1200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거리적인 변수는 있을 텐데 어쨌건 선행마들이 선행을 나가려고 한 싸움들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가는 말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 나가는 말의 과정에서 그 힘싸움이 나온다라면 초반만 기수가 뭐 광양돌풍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수고 또 본인이 직접 새벽 쪽에 훈련도 했고 의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앞서려가는 한빛나라를 넘어가는 훈련까지도 충실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 10번만 광양돌풍이 조금 뒤에서 오더라도 복승권에 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레이팅이 50까지인데 지금 광양돌풍 보니까 50에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뭐 어찌되었던 뭐 무조건 마방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느낌이 옵니다. 네, 뭐 조교가 좋아졌습니다. 4번마 제란을 추천드릴 텐데 고민을 했어요. 사실상 이 안쪽에 2번마 홈런 메이커를 추천을 드릴까 4번마 제란을 추천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자 그래도 휴양 갔다 와서 직전 경주 의미 없던 경주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자 이번 경주 장추열 기수가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 자 월요일날 조교에서는 좀 몸이 무거운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스포를 놔주는데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마필 자체가 일단은 휴양 공백이 있었던 직전 경주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이번 경주 앞선 가는 마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역시 뭐 스타트에서 밀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4번마 제란 추천드립니다. 제란이요 10번 4번 뭐 두 마리를 양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10번 4번이 손잡고 온다면은 뭐 저배당 막권이 그대로
결과적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요 마건이 깨진다면은 저는 오히려 기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요. 11번 마 듬직이란 마필입니다. 최근에 48조 여기에 문정균이가 뭐 거의 물이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 외곽 게이트인데요. 문정균 기수가 올라가 있는 듬직이 직경영주 승급전에서는 그냥 걸음만 딱 쟀습니다. 자, 이번에 외곽이지만 뭐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순발력도 있고 또 따라가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문정균이 안장에 11번 듬직이가 이번에 문정균 직조로 마무리까지 잘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11번 듬직이 이번 경주 관심권 마필로 해서 한번 10번 4번 요 깜빡이가 깨졌을 때 데뷔한 마건 11 듬직이를 저는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8경주가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죠. 네. 9경주는 신화입니다. 신화 써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10경주는 원정이. 그래요. 8, 9, 10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0월 15일 토요경마 오늘의 방송 승부 한 놈만 판다 8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5군 경주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한 놈만 팬다 함께 하셨던 분들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부 다 한방마권 투틀마권이 전부 다 들어왔는데 본예상 내용을 제가 현장에서 틀었습니다. 너무나 그게 또 죄송스러운데 뭐 제가 일부러 튼 거는 아니고 워낙 내용들이 또 좋은 말들, 그러니까 원래 노렸던 말들을 머리를 이제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가는 바람에 오히려 먹을 수 있었던 경기들이 좀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뭐 그것도 제 잘못이고 또 믿어주신 분들, 특히나 본예상을 또 함께 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본예상 함께 하신 분들께 제가 너무나 좀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정말 현장에서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경마가 나오지 않는 한은 본예상 내용 그대로 간다. 그대로만 갔으면 지난주 쌍복이고 다 먹었기 때문에 그 내용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강축이 없는 경주죠. 안쪽에는 1번마 큐피드 파워, 2번 블랙 파워, 1, 2마권, 여기에 4번마 보네블루, 그리고 6번마 드래곤 스피드. 이 정도가 나름대로 편성상 인기마가 되겠고 워낙 편성이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의외로 전개상으로 잘 풀어간다라면 아주 쉽게 먹을 수도 있다. 경주의 1300. 자, 이번 경주가 그만큼 선행권이 강하지 않은 경주라는 거고요. 선행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추위권도 가능할 수 있지만 역으로 그 선행마한테 찬스가 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액면에 나타난 선행마가 딱 부러지기 없죠. 그나마 1번마 큐피드 파워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고, 나머지 상대들 중에서 누가 먼저 2선권을 붙느냐, 그리고 그 2선권 선행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원틀마권이 달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전개가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개도 세력 조율가 따라줘야만 바탕이 되겠죠. 누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가느냐와 누가 어느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부지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전개의 1순위 그리고 새벽조교의 2순위, 여기에 새벽조교 각구시의 3순위를 잡아서 들어가는 오늘의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걸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부처가 4경주, 8경주, 또 제주 6경주까지 미리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4, 8, 제주 6경주만큼은 내용 그대로 갈 거고, 또 방송 승부 계속 좋았습니다. 오늘 4경주부터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드릴 테니까 10월의 셋째 주 10월 15일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본예상 들으시고 신병훈이 마음 바뀔 것 같다 싶으시면 현장 듣지 마십시오. 그냥 본예상 내용 그대로 가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함께 10월 15일 토요일은 4경주, 8경주, 제주 6경주 반드시 잡아드릴까 약속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10월 15일 토요경마 9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m 혼합 4등급. 한배 탑시다. 5경주 한방, 9경주 한배, 이렇게 토요경마 승부를 준비했는데, 자, 이번 9경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9번 프로마테우스가 직전 3착의 아쉬움, 페로비치 안장의 인기 2위, 그리고 3착인데 이번에 페로비치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부중에 올라갔네요. 자, 55로 올라간 프로마테우스가 인기만데, 자, 충마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7번마 플레이시스 투고라는 마필을 이번 경주 가장
좀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의 경주를 뛰었고요. 두 번의 경주에서는 입상에는 연결하지 못했는데 막판 뚝심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1200m, 데뷔전 1000m, 이번에 1400 거리 늘려 나왔는데 오히려 이 마필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뒷심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보다는 오히려 추입할 수 있는 그런 중거리에서 걸음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드디어 이번에 적정거리라 볼 수 있는 1400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화 기수, 신인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요. 51kg의 상대적으로 부담 윤량의 이점을 충분히 살린다면 1400m 이번 경주에서 막판 직선주로 한 발 첫 입상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마 플레이시 두고가 되겠습니다. 자, 구경좌 놓고 가는 충마는 7번입니다. 7번마 플레이시 투고를 놓고 두 방, 한 방 때리고 한 마필을 안고 가는 그런 막건으로 해서 축 세워 때리고 마치고인데요. 버팅의 충마, 일단 7번마 플레이시 투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7번 플레이시 투고란 마필을 놓고 이 마필을 놓고 두 방으로 해서 한번 압축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한 번 더 현장 음성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구경조 기분 좋은 적중으로 반드시 잡아낼 것을 약속하면서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10월 15일 토요경마 서울제 10경주, 자 후반부 경주가 되겠네요. 상당히 중요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자, 2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를 잡은 이유는요, 승급전에 있는 5번마 장산 카우보이, 직전 경주 아쉬움이 있었던 10번마 빛의 바다, 두 번의 대상 경주, 그리고 직전 경주의 졸전 57kg의 부담 용량을 전혀 이겨내지 못했던 슈퍼탱크 11, 슈퍼탱크까지, 자 요렇게 어찌되었건 인기권에 팔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좀 상승세 보이고 있었던 7번마 동촌 아티스트까지 팔려줄 수 있는 레이스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인기마 안에서 레이스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들이 거리를 늘려서 나옵니다. 이번 경주는 1700m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700m를 뛰어본 놈 중에 1700m 이상을 뛰어본 놈 중에 걸음발이 제일 좋았던 놈이 어떤 놈일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번마 장산 카우보이는 1400m가 적정거리라고 보고요. 7번마 동촌 아티스토 역시 1400m가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10번마 빛의 바다는 장거리 혈통의 어떤 능력마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 노렸던 만큼의 어떤 기대치를 완전히 꺾어놨어요. 마방에서의 내용은 확실히 추열이가 만들어놨었다. 그러나 마필 자체가 휴양 이후의 공백이 걱정이었다. 이게 바로 정확한 마방의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타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휴양 공백을 이겨내지 못했고 졸전. 연하나 슈퍼탱크도 역시 장거리에 좀 힘을 써줄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에요. 게이트는 밀렸습니다만 역시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요렇게 레이스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적중은 물론이고 배당 환수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주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은 그겁니다. 이번 경주가 1700m고 1700m에 어울리는 놈을 때리자라는 거죠. 1400에 있었다고 1400에 좋은 성적 보였다고 거기에 몰려 들어가지 말고 최근에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장거리에 코너 4개짜리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을 노리자. 자, 정리가 되셨죠? 메인 승부는요, 장산 카우보이나 7번마 동촌 아티스트 이런 거를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배당까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냥 던지는 마필이 아닙니다. 분명히 직전 경주 보여줬어요. 이번 경주 인기권에 밀려 있습니다. 그 마필까지
똘똘 말아가지고 배당까지 환수적인 부분 마지막 경주를 앞둔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원진일과 함께해 주십시오. 적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401등급 레이스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는데, 제가 원래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신병훈 형과 원정일 형에게 오늘 좀 방송을 좀 편하게 좀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말았습니다. 일요일날 편하게 하시죠. 좀 딱딱하게 또 가고 말았어요. 그만큼 오늘 좀 속도가 빨라갖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빨리빨리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저희가 그 막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쭉 잘라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안 잘라 가시는 분들은 시간 너무 길다고 또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농담은 농담까지 해야 되는데 막 한 경주 확 길고 한 경주 또 짧고 이러니까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를 하다가도 이게 너무 또 지루해지나 이 생각. 그럼 또 이게 길게 가요. 네, 길어져. 오늘 아마 저희가 보여주는 방송이 아마 되게 짧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결과가 또 좋으면 짧아도 솔직히 상관은 없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여하튼 뭐 여기까지 10경주까지 시원하게 이겨가지고 넉넉하게 자금의 여유를 가지고 마지막 붙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경주는 일단 혼전도가 좀 있어 보이는 1401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 경주 때 폭발적으로 뛴 말들이 없고 이제 그나마 폭발적으로 뛴 말들은 2군 말들입니다.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지난 경주 때 그냥 착순권 정도, 착순권 언저리 있었고, 저는 뭐 다시 한 번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배당말을 제가 한 2번 추천해 드렸는데 6번말 롱스피드인데요. 롱스피드를 제가 자꾸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왜 안 되는데 추천하냐가 아니라 요 말은 자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가는 것처럼 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이스가 빠른데 막 밀어서 지난번에 앞에 싹 붙이길래 된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이 말은 워낙 끌리기 때문에 말이 끌리는 대로 계속 밀면 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면 뒤가 안 나오고 안쪽에서 그냥 중위권 정도에서 끌리는 말을 최대한 제어를 하면 앞선이 이렇게 싸우고 힘싸움을 할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가 있는데 두 번 다 아쉬웠던 것이 이제 임기영 기수는 잘 탔어요. 잘 탔는데 이제 외측에 약간 탔던 게 아쉬웠고 김혜성 기수는 너무 빨리 붙였어요. 이걸 계속 밀어갖고 앞에 붙이는데 끌리는 말은 같이 끌면 죽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안 가는 것처럼 한 6번째, 7번째 그냥 결대로 따라가다 한 발 쓰는데 요거 예전에 이런 식으로 서승훈 기수가 타고 한번 3차를 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요거는 간다 라고 해서 바람 불어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별거 없어 그게 다야 라고 어깨에 힘을 뺐을 때 올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체가 좀 그런 구성입니다. 완벽한 능력마, 완벽한 선행마보다는 1400에서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는 말들이 고루 출전했기 때문에 김철호 기수가 안쪽에서 차분하게 오히려 자기 힘 한 배로 중위권에 풀어간다라면 분명히 52에서는 마지막 한 발의 찬스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롱 스피드란 말 그럼 종합해 보면은 이제 좀 참고 한 발을 써야 됩니까? 네, 그렇죠. 끄는 습성이 있으니까 좀 던지면 오히려 말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좀 참아서 직선에서 한 발을 딱 써야 된다. 그동안의 페이는 좀 서둘러서 깨진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일단 롱 스피드 그래요. 철호 철호가 좀 잘 참아가지고 직선에서 한 발을 좀 뽑아내주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뭐 좋은 기억입니다. 썬록의 야호 스카이캣 이번 경주도 원정일 야호 스카이캣 추천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승급 전에 뭐 상대들 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5kg 감량은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직전 경주 썬록과의 정말 대등한 경합 속에서 이착을 읽어낸 만큼 우승이 없다 뿐이지 마필은 저는 뭐 페로비치 만나면서 뭐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7번 야우스카이캣 적임기수 페로비치 응원해보겠습니다. 야우스카이캣 신규 강자 혹시 이번 주 뭐 당구장에서 좀 당구 하셨습니까? 신규 강자 말 좋습니다. 그거 끝입니까? 직전에는요 말이 자체가 좀 악벽 사행기가 있어가지고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잘라드렸다. 이번에는 좀 봐도 된다. 이번에도 악벽 사행기는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는데 직전보다는 컨디션 자체는 많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구 좀 많이 치십시오. 월화 쉬는 날 많이 잃어주고. 여러나 골드 마운틴이라는 마필을 좀 관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제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임난에서 지금 누구죠? 완식이로 바뀌었죠. 인광로가 15조죠? 네, 15조죠. 지난주에 완식이가 끌고 왔죠. 그렇죠. 그 인광로 토요 마지막에서 또 때리고 왔는데 이번에도 15조에서 또 완식이를 딱 태웠습니다. 완식이가 이 마필을 3번을 땄고요.
한 번 우승, 한 번 이착입니다. 일단 입마운 면에서는 뭐 적임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골드 마운틴. 자 이번 경주 완식의 안장. 자 8주로 출전지가 약간은 좀 길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적의 만장 속에 외곽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1400에서도 나름대로 좀 강단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열하나 골드 마운틴의 강공을 한번 내심 지켜보면서 6번 롱스피드 7번 야오스카이캡 열하나 골드 마운틴인데 여기서 7번과 11번은 인기를 좀 모을 거고요. 6번은 롱스피드는 아마 배당을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롱스피드가 뭐 들어와서 나오는 중배당 막건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일단 67 열하나 67 열하나 11 76 요 3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심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10월 15일 토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 정리합니다. 아 빨리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굉장히 빨리 왔어요. 오늘 간만에 정말 빨리 그래요? 왔어요. 네. 그래도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딱 방송을 위한 방송했죠. 딱 필요한 말도 한 마디 보시는 분들 방송이 워낙 많으니까요. 잘 체크만 하셔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마필 안에서 뭐 좋은 결과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 3주차 경마입니다. 토요 경마 잘 해가지고 또 일요 경마 기분 좋게 임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개소스 똥소스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경마장 가면 하여튼 뭐 별놈의 얘기가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뭐 귓구녕을 틀어막고 해야지 진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하여튼 뭐 경마장에 그 들리는 소스 너무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요. 본대로 공부한 대로 그래야 틀려도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토요 경마 잘하겠고요. 1호 예상평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